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기보이론 강의 4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취득세, 중과세 세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취득세는 이제 표준세율,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기했습니다. 상삼팔, 무독립815, U1210, 원팔, 03시계.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다시 표준세율, 취득세 외우고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은 조금 못 외워도 괜찮긴 하지만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상삼팔, 무독립815, U1210, 원팔, 03시계, 과유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을 여러분들 살짝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 되느냐, 오늘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취득세 비과세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통해서 비과세가 뭔지, 감면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용어를 한번 배우고 가겠습니다. 또 취득세 납세 절차는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세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의무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납세 절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이번에 36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테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또 취득세와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자, 보유세 중에서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특징, 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재산세 보유할 때요, 토지를 보유할 때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 요거 토지 구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나대지 천평, 공장용지 천평, 자, 그 다음에 잡종지 천평, 농지, 공장, 나대지 이런 것들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때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 토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토지 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테마들이 많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취득세 세율인데 과밀 억정원역 한 취득 등 중과세율인데,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래도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다만 중과세율은 오늘은 아주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요. 기본 과정에서는 자, 어떻게 세율이 이제 중과세 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기본 수업 121페이지 펴놓고 여기 화면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취득세 중과세율은요,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자, 요거 보면은 먼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래서 지방세에서 이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성사는 피로 불가결한 그런 게 아니고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 어쩌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과세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세성사느냐, 오늘은 그 종류만 알고 가셔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이라는 거, 골프장이라는 거,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세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네 가지는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이렇게 했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중과세율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표준세율에 상대적으로 세율을 무겁게 하는 거고, 표준세율에다가 비해서 무겁게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 중과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용어 한번 볼게요. 예전에 그 취득세가 있었고 옛날에 등록세가 있었을 때 어느 하나만 중과세 하던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이제 취득세로 이걸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개 세목을 통합했는데 종전하고 세목 한소에 따라 통합을 시켰어요. 근데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전과 같이 세부담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하기 위한 조정세율인데, 공무원들이 잔머리 굴려서 만들어낸 세율이에요. 이 세율 기준세율은 1,000분의 22%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취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세율이 필요해서,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세율인데,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사실상산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입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이라는 게 만약에 이따가 살짝 제가 설명드릴 건데, 유상취득 시 자, 일반적으로 4%잖아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여기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니까 8%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합한 세율이에요. 자,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교세율을 4배 8%를 합하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12% 이런 건데,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또 이따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든 간에 살성산이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대기 네 가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이렇게 중과세랍니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저건역 내 중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밀억저건역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저건역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력은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수도권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그 서울, 인천, 경기도도 똑같은 게 아니죠. 자, 서울하고 그 주변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을 과밀억저건역, 상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눌 때 과밀억저건역, 서울하고 그 주변 도시들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저건역이 어딘지는 그냥 우리 기본세에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우리가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과밀억저건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또 이 과밀억저건역에서요, 자, 공장을 자,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사업용 가설물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 중과세입니다. 단 산업단지나 유치적 공업지역은 공장 지으라는 것이니까 제외하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몰라도 돼요.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할 거고, 그냥 오늘은 과밀억저건역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데, 역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예요? 4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러면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아까 2%라고 했죠? 조정세율 2%의 2배니까 4%, 4%에다가 4% 플러스하는 게 몇 프로? 8%로 이렇게 유상취득세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그래가지고요. 대도시내에서 이제 여기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저건역을 말하는데, 근데 그러면 대도시라고 하죠. 인구 어떤 분은 몇십만 이상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저건역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대도시라는 표현과 과밀억저건역으로 구분했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전문사무소 설치하거나, 자,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 되셔가지고 이제 상가 같은 거 전문으로 할 때 이제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고요. 자, 어떻든 간에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어떻게 중과세하냐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예요. 표준세율 4%라고 했을 때는 4, 3, 12, 12%에서 중과균세 2%의 2배 4%, 12%에서 4%를 빼니까 8% 되는 구조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그냥 8%, 12%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이제 중과세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요, 예전에 통합전의 취득세에서는 요거 중과세를 했는데 몇 프로로 중과세 했냐면 10%로 중과세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이해를 돕기 한 거니까 편하게 보세요. 예전에 통합전에 옛날에 취득세는 사실성자산을 취득하면 10% 중과세 했는데, 등기할 때 등록세는요, 이 사실성재산에 대해서요 중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준세율 적용되는데, 유상취득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유시, 22%, 우리 외운 거, 증여받았을 때는 무독립 8.15, 1.5%,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산팔 0.8% 이렇게 세율이 정됐었어요. 옛날 등록세 세율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됐잖아요. 취득세로 통합이 돼서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되겠죠? 절차 간소에 따라 통합한 거니까. 그랬을 때, 자, 요거 합하니까 현재 보세요. 옛날에 사실성산을 취득했을 때 10%, 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세가 2%, 합치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12%. 아까 사실성산 12% 나오죠? 자, 이게, 자, 10%인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12%인데, 그러면 아까 풀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2%인데 어떻게 해서 12%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12%인데, 자, 우리가 아까 취득세, 사실성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 표준세율에다가 곱하기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자, 취득세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인데 2%라고 그랬죠? 자, 중과균세율이 몇 배요?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자, 유상취득시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세 2%에 4배니까 8%, 4%에다 8%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예요? 12% 이런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취득세를 통합하면서 종전하고 세금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증여받았다 그러면 보세요. 증여받았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3.5% 지금 현재 3.5%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요거 합치니까 증여받았을 때는 11.5%가 되잖아요. 11.5%. 이게 11.5%가 어떻게 나오느냐? 똑같아요. 표준세율 지금 현재 통합된 증여받았을 때 표준세율은 3.5%거든요. 3.5% 곱하기 3.5% 플러스 중과균세 2%의 4배 8%를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1.5%.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게 원래 보세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이거 통합시켜가지고 쭉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다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자, 사실상산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4배를 합한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이 취득 원인에 따라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과밀 억제 원형 내 중과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밀 억제 원형 내 중과세. 자, 과밀 억제 원형 내에서 자, 만약에 공장 신증서라거나 등등 과밀 억제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얘는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었는데 6%로 중과세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등록세는 역시 중과세를 안 했고요. 표준세를 중대했어요. 유상취득 시에 2%, 자, 증여받으면 1.5% 이런 식으로 무동이파리로 이런 식으로 쭉 적용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통합됐어요. 그러면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전하고 똑같이 일시시켜야죠. 자, 똑같이 일시켜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현재 자, 요거 그래서 표준 이런 때는 우리가 과밀억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거든요. 그럼 딱딱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표준세율이 유상취득시는 4%잖아요. 그러면 4%에다가 중과균세 2%에 2배 하면 2% 하면 4%죠?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8%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6%에다 2% 플러스. 만약에 증여받았을 때는 무동이파리를 표준세율 3.5%에다가 중과균세의 2배, 그래서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되냐면 7.5%예요. 종전하고 요거 합쳤을 때 6%에다 1.5% 합치면 요거 7.5% 되잖아요. 똑같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또 취득 원인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걸 복잡한 거를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자, 과밀억제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구조가.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됐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자, 이렇게 복잡하게 왜 나왔냐? 취득 원인에 따라서 이것을 한마디로 다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이거만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만 보면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고. 자, 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 내 중과세.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 자,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 원역을 말해요. 근데 왜 과밀억제 원역이라고 하지 않고 용어를 달리했냐면요. 자, 보세요. 이 대도시 내 중과세사는 옛날에 통합 전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었어요. 그래서 2%로. 근데 옛날에 등록세는 중과세를 했던 사안이에요. 중과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등록세 표준세율의 3배로 이렇게 중과세 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통합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요거 유상취득시 옛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 유시 22%에다 3배니까 6%죠. 그래서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2%하고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요. 등기 원인에 따라서 취득 원인에 따라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어떻든 간에 용어를 달리했는데 왜 달리했느냐 보세요. 과미륵내 중과세는 옛날에 구취득세는 중과세는데 등록세 중과세 안 했고, 대도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구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고 등록세는 중과세 했던 사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해서 달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자 보세요.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딱딱 떨어져요. 표준세율 4%의 3배니까 자 4, 3, 12, 12%고 여기서 중과기준세 2%의 2배니까 4%를 빼요. 자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되느냐? 8%. 딱딱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6%에다 2% 합치면 8%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린 결론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결론. 자, 결론. 한번 봅니다. 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살성산 나왔다. 살성산을 취득했다 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결론만 알면 돼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고, 과미륵 적원용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자, 그러면 과미륵 적원용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그 다음에 또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렇게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취등록세, 옛날에 구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금 부담 증가 없이 종전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된 세율인데, 다만 취득 원인에 따라 복잡해지니까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론만 알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은 아직 정확히 몰라도 돼요.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중과세 한다는 것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은. 요 세율은 못 외워도 돼요. 이건 심화 과정에서 할 거고.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더라. 아직은 세율을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별장이라는 거예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을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 2023년 3월 14일 전까지는 중과세를 했었어요. 사치성산이라고. 근데 지금은 사치성산에서 이제 요 이후에 삭제했습니다. 2023년 작년 이후에. 왜 삭제했느냐? 국민들이 왜? 별장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것도 한 이유지. 별장이 이제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세컨하우스 하나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을 만한 소득 수준이 된다 그래가지고 별장을 사치성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장은 이제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고급 오락장이요.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이냐?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 고급락장입니다.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골프장 사치성산이고요. 고급 선박,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선박 사치성산이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사치성산이에요. 오늘은 학습 목표는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두는 게 포인트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과세 한다더라. 그래서 사치성산 종류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4가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슬쩍요,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별장, 골프용권 또는 골프 연습장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속여요. 아니고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골프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산 아닙니다. 고급, 자, 우리가 선박이 사치성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이 아닌데 시험에서는 얘네들 슬쩍 집어넣고 사치성산이라고 속입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 사치성산 다시 아까 어떤 거라고요?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사치성산. 이렇게 해서 오늘 종류, 요거만 알면 학습 목표 달성해요. 자, 그래서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 자,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고,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재산이에요. 그래서 간이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골프장은 사치성산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영업용 선박은 아니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인데 시가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시가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 고급 선박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라는 거, 이거 요건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요건이 쫙 복잡하게 되는데 그 고급택의 요건보다도요, 요건은 자세한 건 중요하지 않고요. 가액 요건이 공통적으로 결합하게 되는데 그 공통적인 가액 요건이 이거예요. 취득 당시요, 시가 표준액이 공시 가격이 얼마요? 9억 원을요. 12억 아니에요. 나중에 소득세, 양도세에서 고가주택과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12억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아니고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택이고 가액 요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고급택은. 그래서 다른 세목은 고급택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하지 않고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재산세에서 고급택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보다 세율 높은 세율 정한다면 틀려요. 고급택은 어디서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만. 자, 이렇게 해서 살성산 이 정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성산 보셨으면은, 이 정도 보셨으면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 줄 그어드릴게요. 과미력적 언어간 취득 등 중과세. 자, 그래서 취득세는 살성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과미력적 언어의 인구 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과미력적 언역, 여기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된 지역에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무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무겁게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세 개 덩어리죠. 일단 먼저 보시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죠? 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 또 과미력적 언역 내 중과세, 또 대도시 내 중과세, 세 가지 있다는 것만 오늘 아시면 되고, 오늘은 학습 목표는 살성산 네 가지 종류를 아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살성산이냐?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런 거 살성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아직은 세율은, 자, 중과세율은 어디에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미력적 언역 내 중과세 나왔다. 자, 어쩌고 저쩌고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과세 한다는 거 한번 봐놓습니다. 다시요, 세율도 한번 조금 봐볼까요? 오늘은 요게 이렇게 중과세 한다는 거 세 가지로 살성산의 종류 아는 게 학습 목표인데, 살성산이라는 걸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과미력적 언역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처음에 복잡한 것 같지만 자꾸 이제 익혀두면 되고,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 적용되는 거 있죠? 이거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이거는 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연구해가지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한 번도 2011년에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되면서 나온 건데, 자, 요거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 지금 2024년 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2011년 이후에 통합되고 나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2025년에 새삼스럽게 나올 가능성은 낮죠? 네, 낮고. 왜 동의 안 해요, 여러분들? 낮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데, 한 번도 출제 안 됐고, 이게 또 출제하기도 요거는 좀 애매해요. 출제하기도 문제를 진짜 정교하게 잘 출제해야 되는데 출제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또 이거 설명하면 또 어렵고, 그래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막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질문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균세율이 뭔지는 용어 설명드렸고요. 아까 취득세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다. 자, 이런 거고. 동시용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오늘은 살성산 종류만 알고 가셔도 돼요. 세율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되고. 자,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 목적, 지나친 낭비와 사치 풍조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 기품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골프장, 고불악장, 선박, 고급택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정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요, 살성재산에 대한 거 요 종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골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할 때 살성재산을 취득하면, 자,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만 줄 긋고요. 다만 근데 헷갈리게 하는 거,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거, 골프 회원권, 다만 보세요. 다만
이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자, 이런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또 법인의 비용무용 토지 취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살성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법인이 비용무용 토지 취득할 때 중과세 했었는데 살성산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중과세 한다는 거. 자, 살성산 또 아닌 거, 네 가지. 살성산 아닌 것들, 이런 것들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별하시고요.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 고급 수영차, 고급 항공기, 자, 이런 것들 살성산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요거만 딱 알고 그냥 갑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나머지 내용들 자세한 살성산과 과미력 수용내 중과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취득세는 특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율을 이제 또 그러니까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래가지고 이제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취득세와 옛날 구등록세가 통합되면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심화과정에서 자세히 자세히 제가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특례세율이라는 건데 여기 자,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 있죠? 세율 특례. 요거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배웁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민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공식법적인 지식이 되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과세인데요. 취득세 비과세인데 여기 펴놓으시고. 취득세 비과세는 시험에 여기 기출표시를 보다시피 틈틈이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종합문제 속에서도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별표시 2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그러면 여기 화면을 또 보면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별표시 자, 2개 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2개 놓고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어서 보시면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자, 과세 아닐 비자예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데,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데 비과세 관해서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감면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과세라는 게 있고, 또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자, 비과세라는 것은 얘네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비과세라는 것은 자, 과세권자가 아예 과세권을 포기해요. 그래서 얘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자, 과세권자가 아예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합니다. 비과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요. 또 얘는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신청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아예 과세 처음부터 제외입니다. 그런데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일단 세금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합니다. 자, 그리고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면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감면 받고, 자, 예를 들어서 지방 어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랬을 때 감면 받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감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요, 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요하지 않고, 우리 시험은 비과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감면은요,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국세는 조세 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감면 규정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감면 규정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면 규정을 많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감면은 거의 시험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이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맛보기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심화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알려주지 왜 심화과정으로 넘기냐 자꾸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한 번에 다 알려주면 공부가 작년에 세법을 거의
한두 개밖에 안 틀리고 거의 다 잘 맞췄는데 다른 과목에 꽈락 맞아가지고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제가 한 번에 지금 다 알려줘도 알아들어.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습이 안 됩니다. 특히 뭐 처음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습이 안 되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뭔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나중에는 뭐 하루에 한 번에 다 끝내드리고 막 이런 심화된, 완전 심화된 내용까지 한 번에 다 설명하는 기회가, 때가 오니까 그때가 좀 참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렌다나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렌다나가 그 전년도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 지금 진짜 공부 지금 나는 진짜 기초과정이나 기본과정 같은 거는 지금 사실은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 다시 재중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기본 강의부터 듣기를 권하거든요. 이게 들으면 작년에 무조건 외웠던 거 올해는 다시 들으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본 강의 이런 거 들으셔야 되고. 근데 좀 더 깊은 내용까지 좀 듣고 싶다, 또 공부했던 거 까먹기 싫다, 이런 분들은 작년에 막판에 공부했던 뭐 백선이라든가 총정리 1호 마무리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 강의를 물론 좀 개정된 게 있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것들을 쭉 들어두시면 훨씬 더 기억을 잃지 않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렇게 다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강의를 그런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의학집이라든가 강의들을. 자, 그러면 기억을 잃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처음 보신 분들은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자,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인데 비과세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비과세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물론 다른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하고, 국가 지자체, 자, 원래부터 그러니까 지자체야지 법인인데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로 봐주는 의지하는 법인은 제외하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을 해요.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죠. 국가나 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로 세금 내 말이 안 되잖아요. 세금 갖다 세금을 내? 당연히 국가 지자체, 주한국제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외국 정부 취득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가서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문화원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을 취득해. 근데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일본 정부가 과세래?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우리 정부 기관 취득에 비과세 해주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당연합니다.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로를 건설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경기도에 서울특별시에 부동산을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외국자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내셔야죠. 그러면 돼? 어차피 국가자체 것이 될 건데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부과하느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 귀속시킨다고 하고서 취득세만 비과세 받고 귀속을 안 시켜요. 또는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곳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요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요거 시험에 35회 시험에 나왔는데요. 35회 시험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요, 내가 토지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토지를 기부 찬합하면서 서울시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 다음에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약에 서울특별시의 건물을 기부 찬합한다고 하면서 그리고서 30년, 2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과세, 비과세는 우리도 비과세. 또 국가,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조건이 변경됐다거나, 자,
귀속 기부 찬합의 반대급부로 무상 사용권을 받는다거나 또는 무상으로 다른 걸 받는 게 있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35의 시험 나왔지만 이런 것들 요 정도 보고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우리 요 정도만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보고 갑니다. 문제 풀기 전에 교재 보시면은 교재 어떤 거냐면 이거죠. 우리 비과세. 자,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137페이지 펴입니다. 137페이지 요 내용인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비과세가 뭔지 말뜻만 알고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갑니다. 자, 그래서 137페이지 금방 뭐 줄은 한번 긋고 갈까요? 그러면 이건 당근이라 줄 글 필요도 없어요. 국가 등의 자기를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한다는 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한다는 거. 자, 이런 정도.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면 우리도 과세. 요거 이 정도. 그다음에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에요. 자, 제가 줄 그는 대로 한번 줄 그어볼까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아래쪽 여기에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줄 것이고 귀속 기부 찬합이 뭔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말뜻. 자, 그다음에 다만 다음에 은에 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고 조건 이행하지 않고 자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다거나 또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어떤 뭐 다른 것을 무상으로 받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알아두시고 나머지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는 또 기본적인 또 공부, 세법적인 지식도 좀 공부가 돼야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민법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더 잘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쭉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납세 절차로 갑니다. 납세 절차는 여러분 당연히 별빛 3개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나오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6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요 납세 절차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계속 한번 또 보겠습니다. 문제 아까 비과세 우리가 살짝 맛보기로 봤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O인지 X인지 빨리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고요. 납세 절차로 바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별빛 3개를 하시면서 이 납세 절차 36회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지요. 그 전에 우리가 세금을 계산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납세지라는 게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거거든요. 세금 납부의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는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등록한다, 보유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근데 국세는 원칙적으로 어디다가 세금을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가까운 것을 분립을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맛보기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고향을 한번 물어봐야죠. 고향 어디예요? 고향? 경상북도 김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소지는 만약에요 경기도 만약에 안양시라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만약에 경상북도 만약에 김천시예요. 김천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경상북도 김천시. 그러면은 이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세 어디다 내요? 취득세는 특광 도가 과세 주체죠.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도청 가서 만약에 또는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가서 취득세를 신고하라. 자, 경기도청은 어디 있어요? 수원에.
그러면 저기 연천이나 저기 파주 사는 사람들도 글로 천 몇백만 인구가 다 글로 경기도청으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서울 거의 천만 인구가 서울시청으로 다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도세징수 유인 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세출하고 납부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결국 부과하는 주체는 특광도고요. 하여튼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과세 주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어디서 부과합니까? 경상북도. 김천시 아니고 이거는 실제는 그렇지만 부과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경상북도.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이걸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럴 때 등록세는 어디다 내느냐? 등록세는 구니까 어디? 경상북도. 재산세는 어디다 내느냐?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것은 김천시에 시군구세. 안양시에 있는 것은 안양시에.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강원도 평창 올림픽 열릴 때, 옛날에 동계올림픽 열릴 때 그때 제가 방송 한번 보니까 평창 땅에 거의 60, 70%가 다 외지인 소유래요. 그러면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세금은 다 외지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근데 자, 이 사람이요. 만약에 갑이 북도 김천시에 있는 부동산과 안양시에 있는 부동산 합쳤더니 종부세 납세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다 낼 것이냐 그러면 경상북도 김천시 이 먼 곳까지 관할 세무서까지 뭐하러 가서 거기다 세금을 내요? 여기다 내든 여기 관할 집 가까운 주소지 내든 어차피 국구로 귀속하니까 어디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양도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세 어디다 낼 것이냐? 똑같아요. 뭐로 양도세를 내러 여기까지 가요? 세무서. 여기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자, 결론 지방세는 이렇게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집 가까운 분류부라고 어디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납세지는 그래서 당의 그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당의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도 아닙니다. 취득자의 주소지도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골프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하면 콘도미니엄 소재지,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이거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예규가 거의 없고 리스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는데 리스 회사에서 차량을 취득했을 때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어디다 납부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예규가 그 물건 소재지다 이런 예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예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험용으로만 알아둡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시험용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납세지 어디로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부동산이 한번 보세요.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취득하는데 취득 가격이 1억이에요. 예를 들자면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라고 했는데 어느 부동산 소재에 취득세를 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자, 먼저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하고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해요. 그랬더니 시가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둘 이상의 지자체가 있을 때는 그럼 취득세는 어디다 낼 것이냐?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하는데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면적 비율 X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C값 순의 비율을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면적 비율이 아니라 보다 C값 순의 비율로. 자, 이거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 통보라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국가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 또는 국가지자체 투자기관이라든가 자, 이런 준한 단체 하여튼 국가지자체 등은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며칠 내? 30일 내 지자체에 이걸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 사실을. 자, 그래서 매 30.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는 R 30. 두 가지. 취득세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며칠이냐? 60일입니다. 다 기간이 60일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때는 취득세에서 30일, 어떤 때는 60일 막 복잡했어요.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막 복잡했는데 국민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몇 년 전에 싹 통일했어요. 취득세는 국민들이 대개 60일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60일로 헷갈리지 말게 싹 통일하자. 싹 통일했는데 요거만 안 바뀌었어요. 자, 제가 그랬어요. 그 개정된 첫 해. 아니, 당연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헷갈리니까 30일, 60일 헷갈리니까 60일로 딱 통일했는데 이거는 국가 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요거만 안 바뀌고 며칠이다 요거만 30일입니다. 그래서 매 30. 자, 그래서 바꾸면 며칠로 뭘 바꾸겠어요? 60일 바꾸겠지, 이거를. 매 30인데 매 60으로. 그래서 매 30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취득세에서는 이 매 30, 요거 하나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다? 60일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자, 요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징수 본격적인 얘기인데, 자, 본격적인 얘기는요, 여기 납세율제에서 본격적인 얘기인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징수 방법, 자, 본격적인 요 140페이지 3 징수 방법 있죠? 여기부터 잠시 쉬었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